오늘은 산과 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산화 환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다면 오늘은 산과 염기 그리고 중화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 친구들도 역시 굉장히 어렵고 또 어렵게 충분히 낼 수 있는 단원들이에요. 자, 먼저 산부터 봅시다. 산. 자, 산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영어로 exceed라고 불러. exceed. 자, 그래서 원래 정의는 수용액 상에서 H 플러스, 이게 뭐야? 수소 이온이지?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우리가 산이라고 불러. 조금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요 수소 이온을 내놔야 하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써. HA 이렇게 씁니다. HA. 그럼 이 친구들이 물속에 녹으면 수소 이온과 A 마이너스. 여기서 A라고 하는 건 어떤 이온을 특정한 원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산을 통칭했을 때 엑시드의 약자인 A를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바로 염기가 되겠지. 염기는 영어로 베이스라고 해요. 베이스. 자, 이 염기는요, 수용액상에서 뭐를 OH 마이너스, 이거 혹시 뭔지 아니? 아니, 수산화 이온이라고 불러.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우리가 염기라고 불러. 자, 따라서 얘는 일반식으로 쓸 때는 BOH라고 써주고요. BOH. 이 친구가 뭐하고 B 플러스 하고 OH 마이너스로 나눠진다 라고 얘기를 해. 자, 요 과정을 우리는 이렇게 불러. 이온화. 이온으로 나눠진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하나씩 요거를 기반으로 우리가 하나씩 조금 얘기를 해볼게. 첫 번째, 물에 녹아서 수소 이온을 내는 물질, 방금 얘기했었지. 뭐라고? 산이라고. 산. 그래서 무슨 산, 염산, 황산, 아세트산, 탄산, 질산, 뭐 인산, 뭐 등등등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있지요. 그 다음에 물에 녹아서 뭐를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뭐라고 부른다? 염기. 그래서 얘들은 수산화 뭐뭐, 수산화 뭐뭐, 수산화 뭐뭐 이런 식으로 수산화 칼륨,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슘, 수산화 마그네슘, 수산화 알루미늄 등등등이 있고요. 예외적으로 암모니아만 수산화라는 말을 안 붙여. 이 암모니아는 조금 이따가 다시 나올 텐데 암모니아는 NH3거든. 그럼 얘는 OH라고 하는 수산화 이온이 있어 없어? 애초에 없지. 다른 친구들은 여기 OH가 다 붙어 있어. 그런데 암모니아만 없거든.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는 H2O라고 하는 물과 만나면 물에 있는 수소를 떼어와. 그래서 NH4 플러스라고 하는 암모늄 이온이 되고 물이 뭐가 되게끔? 수산화 이온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수산화 이온을 갖지는 않으나 물에 녹아서 수산화 이온을 만들어낼 수는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염기더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산성. 산성이라는 건 산의 공통적인 성질이고요. 뭐 때문에 나타나느냐? 수소이온 때문에 나타나. 산이라는 친구가 전부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이니까. 두 번째, 염기성은요,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이고 얘들은 뭐에? 수산화 이온에 의해서 나타난다. 수산화 이온에 의해서 나타난다. 자, 산성 대부분 무슨 맛? 신맛이 납니다. 신맛. 신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얼마나 신지 먹어보려고 혀에다가 산을 딱 떨어뜨리는 순간 죽을 수도 있어. 함부로 먹으면 안 돼. 먹을 수 있는 산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산이 탄산 정도. 탄산. 물론 아세트산이라는 것도 먹을 수는 있어. 물에 희석해서 한 2% 정도 희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세트산 뭐 2g 있으면 물 98g 넣어가지고 100g 만드는 이 정도로 희석을 하면 그게 식초야. 근데도 냄새가 어마어마하잖아, 그렇지? 그거를 희석하지 않고 먹는다? 말도 안 되는 거고. 실제로 피부에 닿으면 피부를 살짝 녹일 수도 있습니다. 이 아세트산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에 이 산성의 두 번째 성질, 금속과 반응하여 무슨 기체가 발생한다?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수소기체. 달걀 껍데기하고 반응하여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고요. 달걀 껍데기가 탄산칼슘이야. 자, 그 다음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키고, 푸른색을 붉게. 그 다음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변화시키지 않고, 이거는 뭐 변화시키지 않는데 굳이 써놓은 이유는 여기서 염기성에서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온화하더라. 아까 얘기했었지? HA가 뭐하고 수소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눠진다라고 얘기했었지? 이게 이온화. 그러다 보니까 양이온과 음이온이 존재하니까 전류가 흐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다음 염기성은 대부분 쓴맛이 난다. 쓴맛. 이것도 얼마나 쓴지 먹어보려고 도전했다가 골로 갈 수가 있어.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왜? 단백질을 녹입니다. 자, 금속하고는 반응하지 않아요.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 그래서 우리 그 조선시대 사약 먹는 장면 같은 거 막 사극에서 나오잖아. 그럼 어때? 덜덜덜덜덜 떨면서 마시는데 거의 뭐 마시기보다는 그냥 질질 흘리는 수준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그 다음 장면이 뭐야? 뭐 직접 마신 다음에 죽는 걸 찍을 수는 없으니까 보통 장면이 어때? 덜덜덜덜덜 떨면서 이게 막 흘리는 장면들이 막 나오잖아. 사극에서. 그리고 땅을 비추고 있을 때 그 사약 그릇이 땅에 딸그락 떨어지고 어떻게 돼? 그 사약을 받은 연기자는 목을 부여잡지. 그리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왜 그럴까? 기도와 식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 단백질을 녹이니까. 우리 비누를 만져보면 비누가 굉장히 미끌미끌하잖아. 왜 그래? 염기성이거든. 단백질을 녹이거든. 피부가 녹는 거야. 그러니까 비누로 머리 감아보면 막 되게 막 빳빳해진단 말이지. 그런 염기성에 의해서 단백질들이 녹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더라. 자, 그 다음에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어떻게? 푸르게.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붉게. 그리고 역시 이온화한다. BOH가 뭐하고 B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로. 알겠습니까? 그게 암모니아가 염기니까 옆에 나왔네. 자, 그러면 이제 반응식을 몇 개만 적을게요. 금속과 반응하여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요 반응식을 좀 적어볼 건데, 이제 보통 우리가 금속하면 알칼리 금속을 좀 많이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알칼리 금속, 예를 들면 나트륨을 좀 예를 들어봅시다. 이 나트륨과 대표적인 게 이제 염산이야, 염산. 자, 이 두 개의 나트륨과 두 개의 염산이 반응을 하면 두 개의 NaCl, 염화 나트륨이 되고, 그리고 나서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는 게 바로 요 두 번째, 금속과 반응하여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요 반응이야. 요게 수소기체 발생하는 거지. H2. 자, 그 다음에 달걀 껍데기하고 반응하는 건 CaCO3, 요 탄산, 칼슘, 그리고 두 개의 HCl이 반응을 하게 되면 CaCl2, 염화칼슘이라는 친구와 H2O라는 물과 CO2라고 하는 이산화탄소 기체, 이 친구가 발생을 하더라. 이 두 개 반응식은 혹시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어서 이미 적어준 거니까 말씀 안 하시면 굳이 외우진 않아도 돼. 1학년 통합과학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내지는 않을 수도 있어. 근데 혹시라도 내시면 그렇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나와 있어. 산성을 띠는 물질, 뭐 레몬, 식초, 김치 나와 있지? 우리가 먹었을 때 시큼한 것들은 전부 다 뭐더라? 산성이다. 그 다음에 염기성은 제산제, 비누,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 것들. 제산제 같은 경우는 먹어도 됩니다. 제산제는 뭐를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산성과 염기성이 만나가지고 중성을 일으키는 거거든. 중화 반응이라 그래.
중성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속에 위액이 너무 과도하게 분비가 되면 속이 쓰리거든. 그때 먹는 게 염기성인 제산제야. 이제 약한 염기들. 자, 산성과 염기성이 나타나는 까닭. 산성과 염기성. 방금 얘기한 것처럼 산소는 뭐야? 수소 이온에 의해서 나타난다 그랬어. 수소 이온. 맞죠? 자, 공통적으로 이렇게 수소 이온이 나타나. 자, 요것도 조금 이따가 선생님 좀 다시 적어 줄 건데. 그다음 염기성은 뭐가 공통적으로 수산화 이온이 공통적으로 나온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선생님이 하나만 좀 추가로 적어 줄게. 그림. 검은색으로. 자, 산은요. 뭐 여러 가지 산들이 많지만 우리가 대표적인 산을 좀 얘기를 해보면 HCl 이거 염산이지. 자, 이 염산이 뭐하고 수소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이온화되는 거. 그다음에 HNO3 질산이라고 불러요. 질산. 수소 이온과 NO3- 질산 이온으로 나눠지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황산이야. H2SO4. 두 개의 수소 이온과 황산 이온으로 나눠지는 이런 반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아세트산입니다. CH3COOH. 그래서 H 플러스하고 CH3COO- 아세트산 이온. 얘만 예외적으로 수소 이온이 뒤에 붙어. 다른 친구들은 수소 이온이 다 앞에 붙는데. 그다음에 자, 탄산 두 개의 H 플러스하고 CO3E- 그리고 인산 세 개의 H 플러스하고 인산 이온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공통적인 특징이 전부 뭐더라? 수소 이온이더라. 그렇지? 수소 이온의 개수가 달라질 수는 있어. 뒤에 붙어 있는 음이온이 2가 음이온이면 수소 2개, 3가 음이온이면 수소가 3개가 붙어 있어야 돼. 그렇지? 왜? 전기적으로 중성이 돼야 되니까 화합물은. 자, 그래서 이 공통적인 수소 이온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바로 산성이고요. 뒤에 있는 음이온들의 종류가 어때? 전부 다르잖아. 그렇지? 이 음이온에 의해서 나타나는 건 산마다 조금씩 차이가 존재할 수 있더라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조금 이따 쓸 시간 줄게. 잠깐 멈춰놓고 쓰면 돼. 자, 그 다음 두 번째로요. 염기로 가봅시다. 염기는요. 수산화 나트륨 Na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그 다음 수산화 칼륨 K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그 다음 수산화 칼슘 CaE 플러스하고 두 개 수산화 이온. 이렇게. 그 다음에 수산화 알루미늄 이온과 세 개의 OH 마이너스.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 아까 물이 있어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암모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 그리고 수산화 마그네슘. 이렇게 나눠지더라.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요거 수산화 이온들이 공통적으로 무슨 역할을? 염기성을. 반면에 앞에 자, 이렇게 앞에 붙어 있는 요 친구들이 양이온들이 뭐야? 염기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공통적으로 보면 산도 그렇고 염기도 그렇고 선생님 위에 세 개, 아래 세 개를 나눠놨어. 그치? 뭐 때문에 나눠놨을까? 왜? 요 위에 있는 친구들은 뭐고 아래에 있는 친구들은 뭘까라는 거야. 위에 있는 친구들은 강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염산, 질산, 황산 이 세 친구는 강산이야. 강산. 즉 물에 녹으면 대부분 이온화돼.
대부분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라는 얘기야. 거의 90% 이상이. 옆에 나와 있는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슘, 칼륨, 수산화 칼슘 역시 강염기입니다. 얘들도 대부분 이온화되는 친구들이야. 반면에 아래에 있는 세 친구는요, 약산, 아세트산과 탄산과 인산은 약산이고요. 수산화 알루미늄, 암모니아, 수산화 마그네슘은 약염기고요. 그래서 얘들은 일부만 이온화가 된다. 대부분 이렇게 녹는 게 아니고 일부, 뭐 10%에서 많게는 한 15% 정도만 이온화. 그러니까 100개가 들어가면, 분자가 100개가 들어가면 100개 중에서 한 10개, 15개 정도만 이온이 되고 나머지들은 이온이 되질 않는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강산과 약산, 강염기와 약염기. 알겠습니까? 그럼 강산은 어떻게 외우면 될까? 요거 질산이지. 요거 황산이지. 요 염산이지. 그지? 욕하는 건 아니고 질황 염병하네. 강산 질황 염병하네. 알겠지? 질황염.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약산이야. 그러니까 요거 세 개만 기억하면 돼. 요거 세 개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약염기 세 개를 기억하자고. 약염기 세 개. 뭐야? 수산화는 뺐어. 수산화 알루미늄. 그 다음에 암모니아. 그리고 수산화 마그네슘. 이렇게 세 개가 약염기인데 암마. 너 약염기가 뭔지 알았마? 알겠습니까? 지랄 연명안에 약염기가 뭔지 알았마? 이렇게 기억을 좀 해줍시다. 알겠습니까? 자, 요거 빨리 필기. 선생님 잠깐 녹화 정지해 놓을 테니까 빨리 필기하고 이어서 얘기합시다. 자, 오늘 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 자, 그랬을 때 이제 보세요. 산 같은 경우는 아까 뭐가 나온다? 수소이온과 음이온이 나온다 그랬고, 염기는 수산화이온과 양이온이 나온다 그랬어. 그렇지?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수소이온들, 요 수소이온들은 전부 다 뭐야? 양이온이란 말이야. 그렇지? 그리고 옆에 나와 있는 요 음이온들, 맞지? 자, 그러면 이 양이온과 음이온을 우리가 좀 찾으려면, 어떻게 이동하는지 찾으려면 뭐를 하면 되느냐? 자, 질산칼륨 수용액을 적신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자, 질산칼륨은요, KNO3입니다. KNO3. 자, 이 친구는 K 플러스하고 NO3 마이너스로 이루어진 중성 용액이야. 중성. 산성 염기성이 아니야. 왜 얘를 적시느냐면 이 리트머스 종이에는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종이니까 전류가 안 흐른다고. 그렇지? 그러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 이 종이가 전류를 흐를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액체를 적셔줘야 된다고. 그게 바로 뭐야? 질산칼륨이야.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렇게 불러. 전해질이라고 불러. 전해질 용액으로 적셔주고요. 거기에다가 묽은 염산, 즉 HCl을 갖다 넣는 거야. HCl, 묽은 염산. 얘는 뭐라고?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로 나눠지는 거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극 쪽으로는 무슨 이온들이 이동하겠어? 양이온이 이동을 할 거야. 맞니? 그러니까 양이온. 요 H 플러스하고 요 K 플러스, 즉 요 두 친구가 어느 쪽으로? 양이온 쪽으로 이동을 할 거란 말이지. 반면에 이 음이온들은 어느 쪽으로? 요 NO3 마이너스하고 Cl 마이너스는 어느 쪽으로? 플러스. 맞습니까? 그러면 다른 이온들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고, 뭐만? 이거 요 친구, 요 친구
수소 이온의 이동만 눈으로 보일 수 있어. 왜? 수소 이온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어떻게 바꾼다? 붉게 변화시키니까. 따라서 붉은색이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점점 어떻게 된다고? 이동을 한다라는 거야. 전류를 흘려주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수소 이온만 이동한다는 얘기는 아니야. 알겠지? 오해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염기성도 마찬가지예요. 염기성 같은 경우도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어. 그렇지? 그럼 얘도 똑같아. 이번에는 대신에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에다가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 왜? 염기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어떻게? 푸르게 변화시키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질산칼륨 똑같아. KNO3가 K 플러스하고 NO3 마이너스고, 수산화 나트륨이야. NaOH가 Na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로 나눠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마이너스 극으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가? 양이온이 이동할 거고, 플러스 극으로는 뭐가? 음이온이 이동할 거라고. 그러니까 보면은 자, 요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은 양이온이니까 어느 쪽으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겠지. 반면에 누구? 수산화 이온과 질산 이온은 음이온이니까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겠지. 근데 여기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도 누가 색깔을 나타내는 건 요 수산화 이온이란 말이야. 따라서 수산화 이온에 의해서 어떤 파란색이 어느 쪽으로? 파란색이 어느 쪽으로? 플러스 극 쪽으로 점점점 확산될 것이다. 퍼질 것이다. 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용액의 액성을 알 수 있더라.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키면 산성이고,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화시키면 염기성이고, 그때 전류를 중성의 질산칼륨으로 적셔준 리트머스 종이에 전류를 흘려주고 푸른색, 붉은색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지 확인을 하면 얘가 플러스 극이구나 마이너스 극이구나까지도 알 수 있더라. 알겠습니까? 자, 그걸 정리한 걸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지시약이라고 해서 용액의 액성을 찾기 위한 용액들을 우리가 지시약이라고 불러. 영어로 인디케이터라고 불러주는데, 얘들은 용액의 뭐를? 액성을 구별한다. 자, 그래서 보면은 리트머스 종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리트머스 종이. 산성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어떻게? 붉게. 염기성은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어떻게? 푸르게. 자, 페놀프탈레인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염기 검출. 염기성을 검출할 수 있다. 산성과 중성에서는 색깔이 변하지 않아. 무색, 무색으로.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염기에서만 무슨 색이다? 붉은색이다. 반면에 메틸오렌지는 산을 검출한다라고 보면 돼. 산에서만 붉은색이고 나머지는 노란색이다. 반면에 BTB는 둘 다 검출할 수 있어. 자, 중성에서 뭐야? 초록색이고요. 초록색 용액이 산이랑 만나면 노란색으로, 염기랑 만나면 푸른색, 파란색으로 바뀐다. 알겠죠? 자, 그 외에도 천연 지시약들이 있습니다. 천연 지시약들도 한 번씩 읽어두면 좋습니다. 학교에서는 이 천연 지시약도 은근히 문제를 내시는 분들이 계셔. 보통 이제 양배추를 좀 많이 내시기는 해. 양배추. 그래서 옆에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이 양배추 지시약. 산성은 붉은색을, 염기성은 푸른색이나 노란색을 나타낸다. 양배추 지시약은. 자, 그다음 마지막 이제 pH인데요. 이 pH는요, potential of hydrogen ion. 그래서 수소 이온 농도를 얘기하는 거야. 자, 수소 이온 농도를 얘기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얘는 로그 값을 이용을 하거든. 로그. 수학에서 로그 아직 안 배웠나? 로그는 숫자 1당 10배가 차이가 나거든. 자, 그래서 0에서 14까지 숫자로 나타내는데 0이 산성이고요. 14가 염기성입니다. 그럼 가운데가 얼마요? 0에서 14 딱 중간이 7이지? 7이 중성이야. 7보다 작으면 뭐다? 산성이고 7보다 크면
염기성이더라. 알겠죠? 자, 그래서 보면은 위액이 요만큼이고 레몬, 탄산음료, 토마토, 커피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증류수가 딱 정확하게 7이다. 물론 이제 25도씨기는 해. 25도씨의 증류수가 이런 거고 온도가 달라지면 조금 이제 값이 좀 달라지긴 하는데 뭐 변하진 않아요. 자, 그다음 뭐 달걀 흰자, 뭐 베이킹 소다, 비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 하나만 적을까? 요쯤에 5.6. 5.6보다 더 작은 비를 우리는 산성비라고. pH 7보다 작은 게 아니야. 산성비는 pH 5.6보다 작을 때 산성비라고 불러. 알겠습니까? 얼마? 5.6.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몇 강이었어? 아까 28강 여기까지.